질문을 받으실 건데요. 2024년 12월 1일 오후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 지시받았죠. 예, 6개 네, 장소 그래서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상황에 대비하라. 또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 6군데를 장악하라. 예, 시설을 확보하라라고 제가 그때 얘기 드렸습니다. 예, 지시받았죠. 그러면은 특전사 139 특전사 요원들 이 특전사를 출동시킨 이유는 계엄 때문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없었죠?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용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회 병력 투입 이 뭐 질서 유지 이거는 뭐 거짓말이네요. 예, 저는 지금 분명히 시설을 확보 및 경계하라고 임무를 받았고 질서 지시를 유지 받은 뭐 이런 사실이 것은 없죠? 그 이후에 제가 그 말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707 특임 부대를 출동시켰잖아요. 예, 예, 그 우리 증인께서 명령을 했을 건데 707이 11시 40분경에 국회에 도착했어요. 예, 23시 47분에 40분. 헬기장에 랜딩을 처음 예. 했습니다. 그러면 707 특임 부대가 본청을 진입하기 위해서 했죠. 예, 본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해가지고 국회의사당 본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본관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그 시설을 확보하라고 하니 지금 예. 팀단장이 이제 출입문 위주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을 출입을 제한하고 또 본회의가 열린 것을 막기 위한 건 아니었나요? 그것까지는 뒤에 이제 유추 해석의 범위인데 네. 그렇게 시설을 확보 및 경계하라고까지만 임무를 부여받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없었고 안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지시를 안 받았지만 국회를 확보하라 본관을 이제 본관 시설을 확보하라 이렇게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도 있었지 않았나요? 지금의 뉴스 봐서는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저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 군인의 착한 모습 그리고 평화적 계엄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저 사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엄이 평화로울 수 있나요? 평화적인 계엄이 있을 수 있어요? 34년간의 군 생활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엄이 평화로운 계엄이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훈련 많이 하잖아요. 계엄 훈련. 전시나 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또 사면이 일어날 때 그렇게 지금 계엄이 할 수 있잖아요. 계엄을. 비상계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평화로운 계엄 참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리고 평화로운 계엄과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특임부대 또는 우리 특전사 각 부대가 실탄도 불출하고 개인 소지도 했죠. 실탄은 개인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저 통합 보관했죠. 예, 그럼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실탄 불출도 준비합니까? 제가 이 말만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전과 중에 질서유지 시민보호 경고용이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들은 바가 지시받은 바가 없고 이후에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맞습니다.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곽정근 전 사령관 말씀처럼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경감부에 해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그 12시 40분 그러니까 저녁 00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12월 10일 국방위원회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비화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문을 그러니까 빨리- 결국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볼 때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제가 도저히 그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중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라든지 시민 보호를 위한 거라든지 경고용으로 했다든지 이게 지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부당한 명령을 군인에게 내렸을 때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고 계엄을 뭐 관련된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로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선뜻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궤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정군 사령관은 여러 가지 참 고뇌에 차 있을 거예요.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대국민들께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지금 진술돼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거 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유라든지 어떤 계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지금부터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애초부터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검찰에서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할 때는 정말 개인의 본인의 처벌을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시하고 제가 한 행위는 분명하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하들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 이 소감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비상계엄 아까 6시간 멈추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잘한 것은 우리 예하 여단장들과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과 팀원들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서 이게 멈춰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중간에 저의 역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철수시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장 판단입니다. 저는 우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하 여단장부터 현장에 있던 인원들을 그런 부분들을 잘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령관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어서 경고성 계엄이다, 평화로운 계엄이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어떤 그 국가의 위험 사태가 있을 때 계엄을 발동하는데 기실 이 계엄은 체포, 구금, 구속, 영장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게 계엄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뭐 평화, 그 질서 이런 부분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